자,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좀 진행해 줄 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자,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인데, 이거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면 관련된 내용이 그때그때 복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반지름 길이가 x 더하기 1인 9의 건널비. 자,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9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자, 이것에 대한 건널비는 어떻게 되면 여기다 핀을 꽂아서 이렇게 어떤 줄이나 또는 끈들을 이용해서 이 9의 겉면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감았을 때, 감은 다음에 그 끈들을 평면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떻습니까? 원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요 구의 건널비하고 요 평면의 넓이가 같아졌죠? 그때 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2r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요 반지름의 길이 2배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반지름 길이 x 더하기 1이죠? 이 x 더하기 1의 2배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게 r이죠? 그러니까 파이 r 요거의 제곱이 바로 건널비 y입니다. y. 자,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에다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무엇이 y가 요거 이차함수 맞습니다. 첫 번째 맞는다. 다음 두 번째,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5cm고 높이가 2xcm 원기둥의 부피 y. 자, 두 번째, 니은은 원기둥의 부피 y는 밑넓이 곱하기 y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가 뭐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5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2x.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50 파이 x죠. 1참수입니다. 2참수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윗변의 길이가 2cm, 아랫변의 길이가 x 더하기 2cm인 높이가 xcm인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x 곱하기 2분의 1. 자,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x 제곱 더하기 4x가 되겠죠? 이참수 맞습니다. 리을. 그래서 딕은 맞습니다. 리을. x시간 동안 10km를 달린 자동차의 속력은 y다. 어떻게 됩니까? 시훅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y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x시간 동안. 거리는 10. y는 10, x분의 10. 이참수 아니죠? 그리고 이참수는 기억과 디귿이 이참수입니다. 자, 다음. OX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장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이다. y는 x 가로 열고 x 더하기 1 가로 닫고 빼기 x제곱은 x제곱이 서로 크고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2차 y는 x제곱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y축 대칭 만큼이다.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잡히는 것 같다. 즉,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주어져 꼭지점이 잡힌 0,0 맞죠? 맞습니다. 다음 이차함수 y는 2x제곱과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아닙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 자,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2x제곱을 풀면 여기다 2배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배 하니까 요점을 지날 거고, 여기서 2배를 하니까 지금 8이라고 하는 것을 요점을 지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점이 1,1이니까 여기 2배가 2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4는 8을 지나니까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프의 개형만 대략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바로 봅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은 물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만난 점보다도 이제는 3분의 1 의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게 되면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3일 때의 값은 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일 때의 값은 3분의 25가 되니까 3분의 25라고 하는 것은 24보다도 여기 8보다도 약간 더 길죠. 한 요 정도 점을 지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일 때의 값은 한 요 정도. 그래, 그래프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y는 어떤 그래프?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을 계략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중단원 확인하기 107페이지 3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이참수 f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입니다. f가 f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은 직접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이 되니까 요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6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f의 0의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 더하기 0의 제곱 0 빼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f0은 어떻게 됩니까?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이 구해지죠?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이참수 y는 5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학생의 대화이다. 다음에 옳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구하세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계략적으로 따지게 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원점을 정하고 y축에 대해 대칭이고, 그렇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y축이다. 맞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 폼을 큰다. 아니죠. 그래프와 x축의, 즉, 요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이다. 그러므로 옳게 설명한 학생은 누구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준우, 그 다음에 소윤, 그 다음에 하은, 이 세 명이 옳게 설명한 학생이다. 그렇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이참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y는 6x제곱,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 y는 2분의 1x제곱, y는 4x제곱이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y는 ax제곱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은 y는 ax제곱에서 이와 같은 값들은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얘는 a가 0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위로 볼록한 것을 모두 찾으시오.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a가 음인 거, 그리고 니은과 니을이 되겠죠. 니은과 니을.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폭이 좁은 것부터, 그래프의 폭이 좁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큰 것이 그래프의 폭이 좁겠죠. 가장 절대값이 큰 거는 6이 절대값이 가장 크죠. 기억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기억 니을. 기억 니을.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어떤 것이 절대값이 큽니까? 니은이 절대값이 크죠. 그 다음에 티귿.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 니은, 티귿. 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이참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2, b를 지나고 이참수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때 두 후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 그래프가 2, 자, 첫 번째에서 자, 점 마이너스 2, b를 지나므로 무엇이 이것이 직접 대입하게 되면 b는 b는 얼마가 됩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y는 어떤 것이 돼? x축 대칭이니까 4x 제곱이 되는 거죠. 무엇이
무엇이? y는 ax 제곱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a는 뭐가 됩니까? a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a 값, 4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b라고 하는,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b라고 하는 값은 16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값은 4가 되고 b는 16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참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a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 b가 2,1이다. 2,1이고 그 다음에 a, b의 평행한 cd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됩니까? 6입니다. 그래서 c의 y좌표 값은 몰라? 6이 된다. 자, 이럴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이것이 되니까 AB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자, DC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될 높이 모릅니다.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 얼마입니까? AB 길이. 자,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은 4가 되죠. 그 다음에 DC의 길이 얼마입니까? DC의 길이가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 얼마입니까? 높이는 모릅니다. 자, 높이 모르는데 이것이 주어져 있는 AX 제곱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지나? 2,1을 지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1은 4,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A가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Y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4분의 1 x 제곱이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y의 값이 6일 때 x의 값이 얼마 됩니까?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 4를 곱합니까? 봅시다.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은 양변에다가 6일 때 x제곱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은 뭐가 되죠? x제곱은 미안합니다. 이게 y좌표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x좌표 값이 되겠죠? 잘못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x좌표 값이 얼마입니까? 6이 되니까 y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 곱하기 36이죠? 36. 그죠?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죠. 9. 그 y의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6,9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 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9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요 길이는 높이가 되니 9에서 1을 빼니까 높이는 뭐가 되나?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 16에다가 곱하기 4를 하니까 얼마 됩니까? 얼마 돼? 64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단위는 모릅니까? 센티미터 아닙니다. 그냥 64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페이지 234페이지에 자 이제 어떤 문제? 익힘책 부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합니다.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주로 어느 부분에 치우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까? 교과서에 치우쳐서 문제가 출제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다 풀어준 이유가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좀 풀어주는 겁니다. 자, 교과 페이지 234페이지 익힘책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이차함수인 것에 동그라미 이차함수 아닌 것에 x표를 하시오. 이거 이차함수 아니죠? 자, y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차함수 맞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5 이차함수 아니죠? y는 x제곱 빼기 가로 열고 x 더하기 1 가로 닫고 제곱은 x제곱 크고 되니까 남는 것이 1차식이죠? 이차함수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이차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정의를 하자면 첫 번째 y가 x에 대한 뭐가 되니까 함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y가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내야 되죠. 물론 a, b, c는 0이 어떤 수야 되고 a는 뭐가 되서는 안 된다. 0이 되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이차함수 fx는 3x제곱 빼기 x 더하기 k일 때 f의 마이너스 1이 4일 때 k 값을 구하라. 직접 대입하면 되죠. f의 마이너스 1, 즉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4가 되니까 직접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4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그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4. 자,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얼마 돼? k라고 하는 것은 0이 되죠. 0.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보기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찾아라. 자, y는 우리가 항상 그렸던 것이 뭐니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죠. 이와 같은 그래프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자, 반복에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y축이라고 하고, 자, 이와 같은 것을 무슨 축, x축이라고 할 때,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것이 바로 뭡니까? a가 0보다 큰 형태의 그래프.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뭐가 됩니까? a가 0보다 작은 겁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하고, 그렇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합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축은 모두 어디 됩니까? y축이 축입니다. 꼭지점은 잡히 0,0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물론 이 축은 전부 다 y축이 축이 되겠죠.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 제곱의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다. y축에 대해 대칭이죠. 맞습니다. 자, 다음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는 밑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죠.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것이 3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는 이 밑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죠.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냐? 자, 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범위가 되겠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것이 아니죠. 증가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다. 자, 다음 y는 3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어디서 만나요? 0,0에 만나죠.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고 틀린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니은과 디귿과 니을 세 개가 모두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x의 각 값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함수값은 이차함수 y는 2x 제곱의 함수값의 3배이다. 또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y는 b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의 서로 대칭일 때 두 그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3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y의 값이 3배라고 하는 것은 2x 제곱에다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y는 어떤 거야? 2x 제곱에다가 3을 하니까 6x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얘가 y는 6x 제곱이니까 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a라고 하는 값이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게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6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b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 6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즉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6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익힘책 234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두 이차함수 y는 ax제곱, y는 3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에서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a 값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아래로 블록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아니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3x 제곱이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x 제곱보다도 이것이 폭이죠. 그래프의 폭입니다. 이 폭이 이렇게 넓다는 이야기는 같은 값 y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얘는 요만큼이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넓죠. 그렇다기엔 a라고 하는 값이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a라고 하는 값이 3보다는 작아야겠죠. a가 3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파르게 되겠죠. 폭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값들 가운데서 3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내면 되죠. 그렇죠? 3보다 작은 값들이 뭐가 있습니까? 4는 안 되죠. 그래서 값은 모두 3분의 2하고 2이다. 즉 3분의 2하고 2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없는 것을 구하라고 했죠. A 값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4 이게 답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될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4가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2점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날 때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2, 3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4사분면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되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2, 조금 더 그래프 형태가 조금 더 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2, 얼마 된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K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나는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날 때, Y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 두 값이 존재했죠. 그래서 K값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Y는 AX 제곱에서 A값을 먼저 구해야겠죠.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거에서 Y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랑 A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4.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y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 y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것이 k,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지난다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y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는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값은 얼마가 됩니까? k죠. k제곱. 그래서 k제곱 양변에다 뭘 곱해?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그거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여긴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우변은 k제곱이 되는 거. 그러므로 k라고 하는 값은 k제곱이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k라고 하는 값은 이걸 풀게 되면은 그냥 9분의 16이 되는 거죠. k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9분의 16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즉, 요 점이 3분의 4가 되고 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은 그때의 값으로 y라고 하는 값은 이제 3분의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인 것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에 각 변이 각각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점 BD는 2차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의 점이고 점 D 오타 나네요. 점 D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의 2배일 때 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x축, y축과 평행합니다. 이것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죠. 정사각형 ABCD에서 BD는 2분의 1 x제곱이 점이고 D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의 2배이다. 즉 여기서 B의 x좌표는 요점이 되겠죠. 점 D의 x좌표는 요점이 됩니다.
그렇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2배가 차이가 난다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요.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2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B의 좌표는 뭐가 되냐? B의 좌표, X좌표가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 있으니까 A, 뭐가 돼? 2분의 1 A제곱이 된다. 자, C의 좌표는 요 점의 X좌표가 2A가 되고 요 점의 Y좌표는 요 점이 되죠? 2분의 1 A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2A가 되고 X좌표는 2A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다가 2A를 대입하게 되면 4A제곱이죠. 2분의 1이니까 2A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 A좌표는 뭐가 됩니까? A좌표는 X좌표 값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Y좌표 값은 뭐가 됩니까? 2A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요 길이 A, B하고 BC하고 CD하고 D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B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하고 무엇의 길이가 같다? CD의 길이가 같다. CD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A에서 A를 뺀 거니까 A가 되는 겁니다. CD의 길이는 Y값에 A값은 같으니까 Y값에 해당하는 2A 제곱에서 무슨 값? C에 해당하는 Y의 값, Y 좌표값 2분의 1 A 제곱을 빼는 것 같죠. 2A 제곱에서 2분의 1 A 제곱을 빼는 것은 A 제곱은 그냥 두고 2에서 2분의 1 뺀 것 같죠. 그러니까 2분의 3 A 제곱입니다. 2분의 3 A 제곱 같다는 거죠. 자, A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만들어지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2A는 뭐가 돼? 3A 제곱이죠. 자, 그렇다면 3A 제곱 빼기 2A는 0입니다. 자, A로 공통인수가 되니까 A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3A 빼기 2는 0이죠. 그럼 A는 0이 되거나 또는 A는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그렇죠? 자, 근데 A라고 하는 값은 0은 아니죠. 당연히 0은 아니죠. 0은 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야 된다. 0 일단 요 점이니까 요 점에서 뭐 해봤자 뭐 몇 배를 해봤자 전부 다 0이니까 요 점이라고 하는 값 현재는 A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값이 요부터 여기까지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인데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A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A가 한 변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사각형 A, B, C, D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이다? 자, 3분의 2, 한 변의 길이가 A, 즉 3분의 2의 몇 배? 4배니까 이 값이 얼마 됩니까? 3분의 얼마 된다? 3분의 8이 된다. 즉 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는 3분의 8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다른 형태로도 굉장히 응용 가능한 문제입니다. 좀 여러분이 좀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말고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쉽게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이걸 충분히 다른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익힌책에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이 다른 교과목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풀어야지만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풀지 않으면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란다. 의미 없는 짓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반드시 수학을 푸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화 시켜가지고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